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안 전공생의 어쩌다 개발자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자코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대학에서 정보보안학과를 전공한 뒤 개발자로 지낸 지 올해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개발자이고,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주제인 OOP, DDD, 클린 아키텍처에 관심이 많으며, 삽질한 내용과 개인 공부들을 열심히 블로그에 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3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전문 IT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대학에 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정보보안학과를 처음 알게 됩니다. 이 학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처음 알게 되었지만, 어떤 학과를 가는 것보다 대학은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정보보안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게 된 정보보안학과의 1학년 시절은 수학, 물리, 공학 수업에 필요한 기초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C 언어를 통해 처음 프로그래밍 개념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수학, 물리를 같이 수강하고 있으니 고등학교 4학년을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대하던 캠퍼스 라이프와는 반대로 1학년을 보내고 나니 진로를 잘못 들어선 게 아닐까라는 회의심과 10단도 후반기가 되자 점점 학과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흥미를 느껴보고자 일단 아무 책이나 사서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흥미를 둘까 싶었는데 보안학과이니만큼 모의 해킹이라는 게 무엇인지 맛보기 위해 책을 사서 보게 됩니다. 이때 저는 침투 테스트라는 책을 사서 읽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칼리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칼리 리눅스를 써보면서 저는 보안 공부에 흥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또라이 같은 짓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칼리 리눅스를 USB에 설치해서 학과 강의실에 꽂아보고 친구 노트북에 꽂아서 이상한 짓도 해보고 오와스프 탑10이라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목록도 실습해보면서 관심도를 높이게 됩니다. 재미를 붙여나가긴 했지만 독학을 통해 공부해 나갔기 때문에 근본부터 쌓아보려고 자격증 시험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칼리 리눅스를 공부하다 보니 리눅스가 만만해 보였습니다. 리눅스에 대한 자신감으로 리눅스 마스터 2급이라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리눅스 마스터 2급이라는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요령 있게 잘 외우고 대비했다면 합격했을 시험이기도 해서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진지하게 다른 길을 알아봐야지 하고 세 번째 시험에 응시했는데 합격하게 됩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에 붙고 나니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C 언어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가 있나 조사하던 도중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처음 알게 됩니다. 간결한 문법에 직관적인 이해도로 C 언어보다 익히기 쉬웠습니다. 파이썬을 공부하기로 했지만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파이썬은 대중적인 언어지만 이때 당시엔 파이썬은 학과 내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기도 했고 곧 사라질 언어다라는 말까지 돌았는데 뭐라도 해보는 게 낫지 하면서 독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이썬을 접해가던 시기에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학에 복학을 할 때까지 코딩 공부와 보안 공부를 병행해 가면서 고독한 삽질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크롤링부터 업로드 자동화, 그리고 숨겨진 파일을 찾아내서 내려받는 스크립트 등 실생활에서 이 정도면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뭐든지 파고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시도해본 것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보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개인 클라우드에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시기쯤에 저는 정보보안 산업기자라는 자격증 하나를 더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학했을 때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보안 스킬을 트레이닝하면서 익힐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전공 스킬도 쌓아 나갔습니다. 고독한 삽질의 시간을 끝내고 저는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1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이썬을 통해 프로그래밍 스킬도 익혔고 전공 스킬도 쌓았는데 저는 아직 프로그래밍 쪽에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혼자 코딩했으니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제로 팀 단위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전공학과의 연구실보단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연구실을 들어가려고 알아보던 도중 지인의 제안으로 다른 학과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연구실에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바, 자바스크립트, JSP, HTML, CSS를 삽질하게 되면서 참교육을 당하게 됩니다. 연구 프로젝트에서 맡은 기능은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화면을 업데이트해주는 간단하다면 간단한 기능이었습니다. 파이썬만 할 줄 알았으니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몰라 연구실에서 날밤을 새면서 정신은 잠들었는데 눈은 뜨고 있는 극한의 삽질을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힘들긴 했지만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했고 그렇게 얻은 성취감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개발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거치니 이제 어디 가서도 돌아가는 코드쯤은 작성할 수 있겠다 싶은 스탯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공 분야로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연구실을 나오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나오고 취업을 걱정했는데 돌아보니 저에게는 스펙이라고 말할 게 없었습니다. 자격증 2개 삽질한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방에선 IT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단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마침 학과 단톡방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통해 소규모 보안업체에 자리가 났고 바로 지원하여 합격한 뒤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소규모 보안업체를 다니면서 했던 일은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며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행정 업무를 하기도 하면서 문득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고자 퇴근하면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다시 코딩을 즐겼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적성과 재미에 더 맞는 개발자로 눈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연구실에서 나올 때 생각했던 전공 분야로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조금 더 버텨봐야 할지. 만약 개발자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가진 자본을 계산했을 때 6개월 안에 개발자로 전직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6개월 안에 개발자가 되지 못하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이렇게 내려간다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6개월 안에 승부를 본다는 각오로 개발회사의 면접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평소에 공부를 해왔으니 괜찮겠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면접을 보러 다닌 결과 그렇게 개발자 전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이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 나는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해왔던 걸까라는 회의심도 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렇게 어느샌가 3년차 개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안 전공생의 어쩌다 개발자 돌아보기 스토리였습니다. 개발자라는 직업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 들리는 소문으로는 개발자는 3D 직업이다 어쩐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3년차가 되어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니 저는 개발자가 되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껏 돌아본 제 삶과 이 발표를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슬램덩크의 유명한 명대사인데요. 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인가요? 저는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